네, 5월 6일 화요일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아쉬운 저녁에 5%입니다. 자, 내일부터 또 투자 모드가 온이 되기 때문에 슬슬 같이 이해를 좀 해두세요. 자, 편하게 들어주시고 시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열렸고 오늘 밤에 열리겠는데 나스닥이 10일 연속 상승을 실패했죠. 조금 빠진 상태에서 물량대 부딪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다시 이것저것 관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계속 이것저것 된다 말은 많지만 시원하게 지금 관세가 나오는 게 없어요. 협상되는 쪽이. 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90일 유예를 맞췄던 투자 구루인 비레크만이 미중 관세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 자, 며칠 동안 아시아 환율이 좀 많이 강세였다 있잖아요. 대만이나 위안, 우리나라도 지금 1380원대 강세를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환율은 좀 복잡하지만 제가 보는 건 시장 신호만 읽고 특히나 정신은 다 괜찮습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요. 자, 5월 달부터는 이제 빅 라이언 어떻게 보면 수급과 종목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볼 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태리 좀 가 계시는데 현재 정치 경제 환율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요 과정 한번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자, 슬슬 이제 투자 모드 오늘 좀 하시고 편하게 정리하신 이후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 투자 모드 한번 띄워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3년간에 있었던 달러의 이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15,000 찍고 나스닥은 상당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달러 안 올라오죠. 외환은 사실은 지금 약세인 게 계속 보입니다. 이 흐름에서 미국에 대한 흐름은 계속 약하게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아시아 통화가 살짝 강세 오는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면 되죠. 자, GDP가 미국 약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애틀란트를 가끔 보여드리는데 지금 1분기는 그때 0.3%도 나왔고 애틀란트 연준에서는 1% 2% 마이너스까지 봤잖아요. 확정치 보면 되는데 2분기입니다. 자, 2분기에서도 한 1% 정도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좀 약한 거죠, 경기도. 자, 경제 지표도 나오긴 했는데 뭐 예상보다 좋았지만 계속 봐야 되는 과정이고. 자, 트럼프가 관세 관련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관계가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 기대가 살았지만 시원한 게 없어요. 시원한 게 없는데 한번 내용들만 편하게 봐보시고 과정 관리. 자, 어제 뭐 미국 영화 수입 영화 100% 관세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의약품 그 품목 관세 중에 의약품을 2주 내 관세 발표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약값 관련도 큰 발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 들어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죠. 실제로 헬스케어 주가도 별 차이 없고요. 자, 미중 협상의 가장 관건인데 계속 시작 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온 건 없고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시진핑과 전합쓸 거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죠. 자, 지금 수입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면 미국 소비자한테 욕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트럼프가 살짝 한 발 물러나긴 했어요. 자국 영화 보호하긴 차원에다 얘기를 했고 그 잠깐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캐나다 신임 총리 있죠. 마크 카니. 이분이 정말 금융통이고 캐나다 중앙 총재도 했지만 그 바다 건너가서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도 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금융통이고 실제 지난주 보시면 계속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강경한 흐름을 사실 보고 있어요. 캐나다 분명 협상을 해야 되죠. 상당히 무역 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멕시코는 지금 조금 뭐 좋은 통화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일본과 우리나라 과정인데 일본도 사실은 가장 대표적 협상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이지만 지금 나오는 흐름 보면 일본에서는 야 관세 다 내려줘 제로로 만들어 미국은 아니야 14% 정도는 기본 깔아놔야 돼 계속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자, 그리고 미국채를 판다는 뭐 일본 얘기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큰일 나기 때문에 뭐 금리나 금융에 대한 이 흐름을 약간 나쁘게 보지 마시고 미국채 매도 카드는 안 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자동차나 농산물, 무기 같은 얘기 하고 있겠죠. 협상이 좀 완료되고 뭐 대기하고 있다는 인도로 보고 있지만 뭐 제가 중국 관세를 새로 때리냐 만다 본다 그랬는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선섹스 지수는 정시는 괜찮습니다. 자, 상무장관 러트닝 얘기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베센트가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러트닝 이분도 정말 말이 많고 약간 관종 기질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말을 약간 냉랭하게 하시더라고. 자, 캐나다 협상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마크 칸이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캐나다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수입료가 이걸 가지고 어떤 딜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좀 봐야 되고요.
자, 저번에 한번 맞췄죠. 90일간의 관세율을 한다 해달라고 했던 비레크만 이 투자 그룹은이 한 3일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관세는 다시 180일,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야 된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1기 때도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좀 보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금 막 밀당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사실 크게 제안을 했고요.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리라 저는 보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산 수입품이 지금 미국에 들어올 때 100%, 200%, 300% 맞아 들어오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인데 아마존인데 얼마 되게 드렸다시피 이 제조업들 미국 제조업이 곤혹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서로 둘 다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중국의 IP 저작권 시장 개발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 하고 중국의 자존심 버티게 하면 뭐 이것도 사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편에 사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90일 뒤에도 미국에서 한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뭔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이게 맞겠죠. 그런 계속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참고죠. 자, 지금 떠오르고 베센트가 상대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글로벌 캐피탈 마켓 같은 데서 오늘 참석해서 막 소식이 전하던데 시티나 UA, 프랭클린 템플턴 다들 아시는 사모펀드 칼라일 같은 데서 엄청 비판하는 거죠. 당신 재무장은 바보냐. 그럼 정책 혼선이 생기고 뭐 미국 예전 같지 않다. 이제 훼손 크게 됐다. 뭐 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베센트 어제 얘기 드렸던 지금 관세를 하고 난 다음에 감소도 할 거고 규제 안 할 거라서 다시 우리나라 미국을 엔진 부품으로 실어서 다시 점화할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 얘기하지만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쉴드 치는 모드죠. 베센트는. 결론적으로 사실 별로 바뀐 건 없어요. 정시 위에 걸려있고 환율 같은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금이네요. 이거는 뭐 이게 위안화인데 대만 달러가 좀 복종을 하긴 했는데 대만 달러보다는 이제 위안화가 좀 크니까 위안화 보시면 요번에 좀 떨어졌어요. 제일 많았던 게 4.1달러당 7.4 위안이었고 7.3 정도 돼 있다가 이제 7.19, 7.2까지 상당히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는 요번에 미중 협상이 시작된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말씀드렸던 시그널. 근데 지금 보면 대만 자체 이슈가 좀 있어요. 뭐 내용을 다 보시면 대만에 있는 보험사가 환해지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랬다. 이런 해프닝인데 단기로 좀 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아시겠지만 TSMC가 경제의 거의 40%를 담당해요. 또 얘들이 얼마나 지금 말이 많고 좀 약세입니까? 그런 흐름을 대만 때문에 출렁거린 게 있고 야, 위안화라든지 대만이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가 난리냐. 원래 우리나라가 프리하잖아요. 그래도 이 중국은 좀 그렇고 대만은 작아서 원화로 이 아시아 이머징 환들을 많이 해지합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 때문에 이 위안과 대만 달러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출렁거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야 벌써 제2의 플라자합이 들어온 거 아니야? 실제로 협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야 미국이 지금 벌써 환율 움직이라고 그런 한 거는 안 했어. 좀 그런 얘기 부인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환율 움직이더라도 제가 보듯이 각국 정시는 오늘 다 양호합니다. 괜찮아요. 홍콩, 중국 다 올라있기 때문에 정시는 괜찮은 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명히 외환에 돈은 들어왔어요. 한 마리든 뭐든 들어와서 강세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만 저는 좀 보겠습니다. 근데 급진적 움직임은 안 좋아요. 추세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에 대비할 거는 제 기다리는 5월 달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채권자가 말씀드릴 텐데 이걸 변화 관찰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거친 정책이 관세 협상 중이지만 환율로 슬슬 이동하는 걸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어제 팔란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괜찮게 봤는데 호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발표 후에 9% 좀 하락했어요. 제가 보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 아마 빅머니가 빅테크가 좀 쉬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신고가는 부담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고 미국 쪽에 실적이 되게 좋아요. AI 에이전트든 B2B 되게 좋은데 이게 비미국까지 확장하기가 조금 그러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금주 일정은 중요한 FOMC 수요일날 목요일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거고 머리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어제 얘기 드렸지만 파월은 조금 느리게 어쨌든 6월까지도 동결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요. 좀 기대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자, 미국은 여전히 관세 때문에 출렁하지만 나스닥은 위에 부딪혀서 말씀드렸던 분할 비중 축소하는 걸로 보시고 우리나라나 비미국 쪽에서 여전히 5월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을 잠깐 볼까요?
자, 금이 떨어질 때는 미국이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금이 계속 올라가다가 3,500불, 온수당 3,500불 때 미국이 거의 이제 바닥을 쳤고 떨어지면서 반등을 줬는데 금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금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정시가 출렁거리더라도 달러가 약세인 것처럼 미국 좀 약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 약세 흐름. 자, 비트코인 강하게 보면서 제가 어제 그 사이버 뭐였죠? 그 유튜브 방송할 때는 16만 불 좀 강하다는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자, 오늘 오픈했던 비미국은 유럽도 상승해서 괜찮고요. 지금 미국, 일본은 오늘까지 우리나라 같이 휴장인데 엔화 좀 강세 보이고 중국, 홍콩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1.5%, 0.5% 환율 출렁거리더라도 증시는 괜찮고 자, 대만도 약보합인데 어쨌든 TSMC는 엔비디아나 그런 흐름 때문인지 몰라도 한 1.9%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말이 있죠. 하지만 아시아 환율도 강세 있지만 증시는 괜찮기 때문에 연휴를 좀 편하게 보시고 내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내일 오픈이 될 텐데 어쨌든 연휴 사이에 그 MSCI EWY는 6% 정도 상승했어요.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을 감안하다 보니까 환율 4%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1, 2% 정도, 물론 오늘 밤에 또 미국이 있으니까 봐야 되지만 그 정도 감안하시고 지금까지는 반도체, 빅테크, 헬스케어 뭐 관세 얘기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태리 가 계시는 이창용 한은 총재님이 오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환율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환율 강세는 보이지만 여전히 변동성, 말씀드렸죠. 출렁거리다 추세한 보라 말씀드렸고 아시아 통화 강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좀 보시면 되고 자,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래요.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되게 약하잖아요. 되게 약해서 B컷이라면 0.25가 아니라 0.5%까지 인하도 데이터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리 낮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정시에 좋은 거고 자, 뒤에도 있지만 차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정책을 내겠지만 또 부동산 맛 좋다, 부동산 투기하자 이런 쪽은 안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대놓고 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5월 29일입니다. 아직 좀 남았지만 금통위에서는 바로 있으면 대선이 있어요. 뭐 대선 전에 금리나 하겠냐 그러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치나 경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저는 좀 할 것 같아. 5월달에 금리나 좀 하는 쪽으로 저는 보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 언론에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양적 완화 얘기 나왔다 해서 우리나라 양적 완화 한이 아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못해요. 우리나라 자체는 왕적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님도 기축통화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일단 그럼 한번 챙겨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자, 외국인의 수급 환율이 이렇게 되면 외국 일단 환율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돌아왔다는 얘기고 4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을 그 10조 원 때렸습니다. 9.5조를 때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반등을 보면서 바닥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국채에다가 3년물, 10년물을 36조나 샀어요. 36조면 국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 역대급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채권과 주식이 있으면 채권은 안정성입니다. 대표성. 그 다음 주식은 성장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나빠질 건 별로 없어요. 자, 앞으로 또 금리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때 금리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역대급 채권 매수 돌았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수입이 좋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사실 저는 어쨌든 주식으로도 성장성 볼 수 있는 부분이 정치 불확실성이든 대선이든 정책이든 이 주식에 대한 빅머니 귀환을 계속 5월달을 보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 좀 하시고 오늘도 시간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기본적 빅바이오 우리 3전 기준 나머지 종목장에서 엔터, 로봇, 게임, 온디바이스 그 외 나머지도 제가 다 보면서 소팅을 하겠습니다. 자, 유정리 이렇게 해두시고 내일 또 힘차게 뵈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